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에 한국 왔어요. UK 리그 볼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감독님 여자라서 한국 여자 대표팀. And I think it's just again it's important to show that I wanted to belong to the team, to the country we're representing, South Korea. 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림프입니다. 네, 촬영 날짜 기준으로 이틀 전이었죠. 콜린 벨 감독이 이제 대한축구협회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이 콜린 벨 호가 이제 임기가 끝났잖아요. 이제는 과거가 된, 역사가 된 콜린 벨 호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갈까요? 네. 자, 일단 콜린 벨호는 올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약 종료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같이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굳이 연말까지 가는 것보단 지금 갈라서는 게 우리 여축이나 콜린 벨 감독 모두에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당장 갈라서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총 4년 8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49전 24승 10무 15패의 성적 기록을 했고, 이렇게 대한축구대표팀은 콜린 벨 감독이 떠나면서 남녀 축구대표팀이 모두 공석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일단 콜린 벨 감독이 선임됐던 2019년으로 좀 빨리 돌아가 볼게요. 역사상 첫 번째 외국인 감독 선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계획된 게 아니었고, 윤덕여 감독의 후임으로 낙점됐던 게 원래 최인철 전 인천 현대제철 감독이었죠. 근데 이분이 선수 폭행 논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너무 나쁜 짓들을 하다 보니까 10일 만에 이게 탄로가 나서 사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황인성 감독이 대응 체제를 가져갔다가 한 달 이후인 10월 18일에 콜린 벨 감독의 선임이 공식 발표됩니다. 이때 김판곤 당시 전략강화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프랑크푸르트 이끌고 프라우엔 분데스리가 승률 80% 기록했던 거, 그리고 여자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던 거, 포칼 우승했던 거, 클럽에서의 성과를 꼽았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라는 최상위 리그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현대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감독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일랜드 대표팀을 이끌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일랜드 여자 축구 대표팀의 피파 랭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어떤 이런 전체 시스템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검증을 했다라는 점에서 또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린 벨 감독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죠. 이때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왜 콜린 벨 같은 분이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오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올만해요. 우리나라 대표팀 피파 랭킹 20이고요. 지소연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도 있고요. 올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린 벨의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의 잠재력이 좀 보였다고 하고, 김판곤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장기적으로 이 축구협회가 이 여자 축구 대표팀을 앞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열정과 플랜과 비전이 보여서 우리 대표팀을 선택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략강화 위원장의 역할이 감독 선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죠. 여담입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콜린 벨 감독은 재임 기간 동안 과연 기대되었던 부분들을 수행을 했느냐, 일단 국제대회 성적을 한번 볼게요. 2019년 첫 번째 대회였던 동아시아 풋볼 챔피언십 1승 1무 1패, 일본한테 지고 중국이랑 비기고 홍콩한테 이기면서 중국의 득실차로 앞선 2위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고 기대감이 올라갔죠.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에서 예선 잘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오프에서 중국을 만났는데 이때가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 올림픽 본선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시아에 배정될 티켓이 원래 2장이고 개최국 티켓이 따로 있는데, 도쿄올림픽이어서 일본이 개최국 버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2장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싸우는 건데, 여기서 북한이 또 출전 포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2장의 티켓을 놓고 중국, 호주, 우리 이렇게 세 팀이 싸우는 건데, 우리가 중국한테 정말 한 끗 차이로 지면서 원정에서 비겼는데 홈에서 지면서 안타깝게 올림픽 최초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또 준우승을 했죠. 2022년이었는데 이때가 콜린 벨 감독 임기에서 고점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한참 축구 많이 볼 때인데, 남자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저는 크게 있을 때였어요. 근데 여자 대표팀이 막 도장 깨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승에서 중국 만났는데 중국 상대로 선제골을 또 넣는 거예요. 지소연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넣었는데, 그래서 와 이거 됐다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준우승에 좀 만족을 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진짜 저는 아이탑 들어가기 전이었고 여자 축구 중계를 하기 전이었는데, 이때부터 좀 여자 축구에 좀 애정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도 정말 잘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찌 보면 남자 대표팀보다도 국제무대 성적을 더 잘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어요. 왜냐면 19년도에 월드컵 16강 갔고 아시안컵은 또 준우승했으니까 남자 대표팀은 사실 16강을 가긴 갔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16강 탈락한 대표팀이었고, 그리고 아시안컵에서도 8강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 자체가 여자 대표팀이 훨씬 좋았잖아요.
우리 여자 대표팀도 한번 응원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자 아시안컵 준우승을 한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월드컵까지 일단 1차적인 계약 연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계약 연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4월 1일에 사실 뚜렷한 무슨 공식 대회 성적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긍정평가할 만한 요소가 더 있었던 게 아닌데 2차 계약 연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월드컵 직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를 지금의 계약 기간,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로 늘려요. 그래서 파리올림픽까지 해주세요. 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령별 대표팀 어드바이저 역할까지 콜린 벨 감독이 떠맡게 됩니다. 사실 이건 좀 의문이에요. 어떤 계기로 이런 계약 연장을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합니다. 근데 자, 그리고 나서 월드컵 치렀는데 월드컵에서 아쉬운 성적 거뒀죠. 1무 2패로 조별 탈락. 그 이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에서 탈락. 그 이후에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탈락. 좀 아쉬운 일들이 겹치면서 급격하게 좀 내리막을 걸었던 콜린 벨 감독의 여자축구 대표팀 임기 말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간들과 부정적인 시간들이 공존했던 콜린 벨 감독의 임기였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랑 부정적인 평가를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향후에 감독 선임하는데도 더 많은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평가부터 볼까요? 일단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한 거는 인정해줘야죠.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회였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리그에 대한 아쉬움을 좀 잘 지적을 했던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 WK리그에 연고를 두고 있는 감독이 아니다 보니까 비판이 좀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WK리그가 지금 덜 경쟁적인 부분들, 약간의 내심 아쉬움이 팬들로도 생기는 부분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비판을 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연령별 대표팀 어드바이저로 있으면서 지금 U17 대표팀 월드컵 갔죠. U20 대표팀도 월드컵 갔죠. 결과로도 증명을 해냈고 17세, 20세 이하 대표팀에 지금 발탁되는 선수들의 면면과 구성을 봤을 때 정말 현대축구 트렌드에 적합한 선수들이 뽑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연령별 대표팀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령별 대표팀 어드바이저 하면서 진짜 바쁘게 돌아다녔거든요. 화천에 수춘계 보러 오시고 합천으로 여왕기 보러 오시고 열심히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임기 말에 유망주 발굴했던 거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많았죠. 특히나 원주은, 권다은, KC, 남승은 이런 선수들은 지금 제가 여왕기 중계하고 있는데요. 여왕기 보면서 봐도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하고 콜린 벨 감독이 열심히 보러 다니고 유소년 레벨부터 16세부터 30세까지 자기는 축구 잘하면 나이 상관없이 다 뽑을 거라고 취임할 때 얘기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스스로 좀 느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에게도 경험을 제공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어린 선수들이 자기 연령대로 돌아갔을 때 그 나이대 선수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좀 팀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다 같이 좀 올라오는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최근 한 1, 2년 동안의 유망주 선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평가할 때도 이 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럼 부정평가를 바로 넘어가 보죠. 네. 일단 결과론적으로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파리올림픽 예선까지 세 대회에서 연속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2024년이 강제 리빌딩의 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감독은 결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수 선발이죠. 상식적으로 사실 동의하기 힘든 선수 선발이 많았습니다. W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안 뽑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선수들을 뽑아가니까 물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었지만 기회가 부여되지 못했던 성인 선수들도 분명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평가가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령별 대표팀의 경기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리그 감독들이랑 잘 못 지냈죠. 애초에 콜린 벨 감독이 했어야 되는 역할이 그냥 우리 여자 대표팀만 잘 꾸려가지고 대회를 잘 치르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여자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더 한 발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했던 건데, 그러려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리그 인사들, 여자 축구계 인사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사실 드러내놓고 감독이랑 사이가 안 좋은 WK리그 감독도 있었고, 드러내놓고 안 좋진 않았습니다만 콜린 벨 감독의 훈련 방식이나 WK리그에 대한 비판을 미디어에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지도자분들과
여자축구 연맹분들, 뭐 여러 관계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선수 차출에 있어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대표 선발에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관계성의 문제가 대표팀 전략 전술을 짜는 거의 문제로 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 긍정평가랑 부정평가를 다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콜린벨 시대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저한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슈림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콜린벨은 잘했어, 못했어? 딱 잘라 말하자면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잘했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쩌면 콜린벨의 탓보다는 환경의 탓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일단 사실 우리 대표팀이 국제무대에서 성적 못 낸 거 맞아요. 근데 과연 이 성적 못 낸 거, 국제무대에서의 실패의 책임이 온전히 콜린벨 책임이냐?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콜린벨 감독은 계속해서 시스템의 개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소년 육성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WK리그도 더 경쟁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선수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야 되고 훈련 시스템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는데 우리 협회 차원에서 어떤 여자 축구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했나요? 유소년 육성에서 더 투자를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WK리그가 더 경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팀을 더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시도를 했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도자 육성에도 또 공을 들였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콜린벨 감독이 부임했을 때랑 지금이랑 벌써 4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나아지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국제무대에서의 성적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잘할 때도 있었죠. 잘할 땐 잘한 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잘한 게 우리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잘한 거냐 아니면 투혼과 투지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냐 이걸 봐야죠. 감독이 마법사입니까? 감독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동메달, 그리고 2015년 월드컵의 16강 진출, 그리고 U17 대표팀의 월드컵에서의 놀라운 성과, U20 대표팀의 월드컵에서의 놀라운 성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실력이에요? 아니면 기적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기적이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감독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감독이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루턴타운이 강등당했다고 루턴타운 감독이 잘못된 감독인 거 아니잖아요. 콤파니가 벌리 이끌고 강등된 거 물론 콤파니 책임도 있지만 콤파니 평가받고 바이언 가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16강 갈 실력인가요? 우리 협회가 그런 시스템, 세계 16위 안에 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여자축구 선수들의 피지컬이 태생적으로 DNA가 키가 엄청 크고 공을 엄청 브라질 선수처럼 잘 다뤄서 시스템이 개판이어도 성적 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재능이 뛰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16위 안에 드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감독한테 우리 16강, 8강 보내주세요 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시스템은 어디 저기 피파 랭킹 한 40위, 50위도 못한 시스템 갖다 줘놓고 성적 내와라 하면 성적 못 내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이걸 성적 못 낸 거 가지고 온전히 감독 탓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콜린벨 감독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를 계속 저는 제기해 나갔다고 생각하고 감독은 나갔지만 이 콜린벨 감독이 계속 이야기했던 이 문제 제기들을 저희가 계속 잡고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WK리그가 더 경쟁적이어야 된다는 부분, 또 유소년 육성에서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체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콜린벨이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임기 말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게 소통의 방법론이죠. 월드컵 2경기에서 지고 WK리그 탓하면 누가 좋게 봅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감독이 성과 못 내니까 리그 탓하는 거로 보이죠. 특히나 WK리그 관계자들은 당연히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좀 변호의 이야기를 하자면 리그에 대한 강도 높은 어떤 이 비판이 이렇게 급발진처럼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콜린벨 감독과 협회 사이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판곤 위원장이 있었을 때에는 콜린벨을 선임한 사람이 협회에 있었고 그분이 이제 협회와 콜린벨 사이에서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소통의 방법론에 대한 어떤 다듬는 부분도 수행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콜린벨에 대한 이 협회 인사들이나 기존 여자축구계 인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때 방패막이 역할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김판곤 위원장이 나간 이후에는 사실 콜린벨 감독이 좀
외딴 섬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랑 겹쳐져서 기존 한국 지도자들이랑 관계가 대단히 좀 불편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린 벨 감독의 소통의 방법론도 당연히 잘못됐지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놓고 이 외국인 감독과 우리나라 지도자들, 기존의 여자축구계 국내 인사들이 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협회 대처도 아쉬웠고 콜린 벨 감독의 이런 어떤 급발진도 아쉬웠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총평을 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언어 장벽이 있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 나쁘게 말하면 텃세, 좋게 말하면 기존 지도자들의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극복이 안 되고 나름대로의 애정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콜린 벨이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임기 말에 갔을 때에는 콜린 벨 감독의 선택이나 소통 방식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축구 팬들과 국내 축구 지도자들이 콜린 벨 감독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 역시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글쎄요. 네. 이거는 뭐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 감독도 콜린 벨 감독처럼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도 기존의 국내 지도자들이랑 소통 면에서의 문제가 없고 기존 국내 지도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건 사실 콜린 벨 감독이 그런 소통 능력이 애초에 없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던 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외국인 지도자를 앉힐 거면 기존의 국내 지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주는 노력까지도 협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남자 대표팀 감독도 공석이고 할 일 많으니까 아무래도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또 무슨 어떤 감독 올지 모르겠어요. 비전 없는 선발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벤투 콜린 벨 선임을 했던 이 김판곤 전력강화위원장 시기가 우리나라 축구가 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 감독 선임, 이제 후임 감독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일단 남자 축구는 벤투 후임으로 클린스만이었고 콜린 벨의 후임도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이 후임 감독을 보면 앞으로 우리 축구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여자축구 본지 이제 열심히 본 건 3년이고 깔짝깔짝 본 건 한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여자축구 오래 보시고 대표팀에 애정 가지고 응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영상일 걸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저한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시고 같이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안 된다면 저희 연락처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DM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바이 콜린 벨 고생하셨고요. 다음 감독도 좋은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슈!